자, 비옥한 토지에서 시작했더라도 내가 나의 영역과 경계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 영역과 경계선을 점차 늘려나가는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도 점차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중개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사람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수익이라는 것도 단편적인 수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공동중개라는 걸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체계적으로 상도덕에 맞게끔 중개업을 하지 않는 정말 수준 이하의 중개사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가 되죠. 한 건의 거래를 위해서 양심도 파는 중개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전 유튜브에서 공동중개할 때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고요.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영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모임들이 제 영상을 꼭 필수로 시청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부동산 중개업을 창업하지 않으신 미개업자분들은 이 영상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부동산 공동중개를 하지 않으면 많은 계약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중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공동중개를 할 때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이런 영상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러한 내용들까지 영상에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공동중개에 대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 건의 거래에 양심을 파는 중개사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사들을 잘 보면요, 오래도록 꾸준하게 롱런하는 그런 중개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평판이 매우 안 좋죠. 물론 예외적으로 욕심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중개를 해서 계약도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개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이와 같은 양아치 같은 방법까지 이용해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농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 끼의 밥을 해결하면 지금 당장은 배부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한 끼의 밥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또 먹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쳐올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한 끼의 밥을 해결해 그때그때마다 위기만을 모면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중개업하는 형태가 있는데, 바로 사냥꾼 스타일의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 비추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식의 중개를 하는 게 좋겠냐? 바로 농사꾼과 같은 중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꾼이 못 먹고 사느냐?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거든요. 조금만, 주동산 중개업을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연금형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연금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매출과 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 바로 이러한 부동산을 연금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중개사무소가 바로 이 연금형 부동산이죠. 자, 이 연금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만의 고객의 풀이를 가지고 있고 나만의 손님의 풀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조금 정리해보면 농사 짓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척박한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비옥한 토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옥한 토지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바로 이 부분이 지역을 창업할 때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과 유사합니다. 비옥한 토지의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 농사를 짓기가 매우 쉽겠죠. 하지만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그 땅이 좋다라는 내용과 함께 많은 경쟁자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땅을 개간을 하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되면요. 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고 나는 조금씩 땅을 개간해서 나의 영토는 넓어질 수 있죠. 그리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지속적으로 수익은 발생될 수 있죠. 하지만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는 어려운 시장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자, 비옥한 토지에서 시작했더라도 내가 나의 영역과 경계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 영역과 경계선을 점차 늘려나가는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도 점차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중개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부동산 중개업의 제로섬 게임이란 결국은 영역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얼마나 효율과 생산성이 강조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시작은 농사를 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1차 서비스 지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건과 손님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결국 이 물건과 손님이 결국 씨인 겁니다. 이게 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씨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 씨를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뿌림으로 인해서 저절로 수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뿌려놓고 물도 주고 잘 길러주면 이러한 부분들이 한 알의 곡식이 100개 이상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중개업이란 영역이고 이러한 식의 중개업이 해가 반복되면서 점차 확장이 되게 되면 결국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금형 부동산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까지만 만들게 되면 정말 부동산 중개업이 내 일생일 때 가장 좋은 직업으로서 남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의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참 편안하게 중개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쉽진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나씩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자, 매출이 잘 나오는 안정적인 운영의 부동산 중개업의 시작은요, 물건과 손님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씨가 있어야 뿌리죠. 자, 창업을 했다라는 것은 씨 뿌릴 지역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그리고 씨를 확보를 해야 그곳에다가 뿌려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물건과 손님을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이란
손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건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공급자를 위한 중개를 할 건지 수요자를 위한 중개를 할 건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은 공급자만을 위한 중개를 하기도 어렵고 수요자만을 위한 중개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분양과 중개의 차이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분양은 사실상 물건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자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중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사는 물건도 확보를 해야 되고 손님도 확보를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능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중개나 수요자 중심의 중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중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개업은 거래 중개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쉽게 양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양타. 그래서 양쪽에서 양타 친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수수료를 물건 쪽에서도 받고 손님 쪽에서도 받는다, 이것을 양타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거래 중개 제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거래 중개 제도란 결국 물건도 있어야 되고 손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건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까요? 손님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까요? 네! 물건을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확보하기 쉬운 시점이면서 손님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게 중개업에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이 창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확보하는 능력과 손님을 확보하는 능력. 자, 물건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지금 불경기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는 물건을 확보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상 손님만 확보하면 되는 쉬운 시장에 직면해 있다는 거. 따라서 지금 창업 준비를 하시고 물건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확보해 놓으셨다가 결국 손님을 끌어들이는 능력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상황이 손님이 많이 모이는 상황으로, 즉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개를 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가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중개사무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마케팅이 무엇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대신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